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작품 중 최고는 무엇인가요? 200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도서관, 대학, 언론사 등이 제시한 도서 추천 목록을 종합 분석하여 세계 100대 명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100대 명저 중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작가이자 행동하는 지식인, 그렇지만 사생활과 인물됨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괴짜 레브 톨스토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80세가 넘는 생애 동안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그의 대표작은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입니다. 1856년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해 방대한 자료 수집과 집필 과정을 거치면서 1869년 발표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30대를 온전히 바친 작품인 것입니다. 주인공만 60명, 주요 등장인물만 200명에 달하는 웅대한 서사로 사실주의 톨스토이 문학의 정수로 남아있습니다. 1877년 그가 50세가 되기 직전에 발표한 안나 까리니나는 단순히 한 여자의 부정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당대 귀족과 농민들의 생활상, 도덕, 철학, 삶과 죽음의 문제, 종교적 신념, 그리고 레빈이라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당대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기 작품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이반 등의 짧고도 교훈적인 우화들은 우리들에게 더욱 친숙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나 까리니나를 집필하면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는 문명이라는 악에 대항해 검소한 농민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정부와 종교, 사유재산 등 모든 형태의 힘에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러시아 교회에서 파문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무저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제창합니다. 농부의 삶에 강하게 끌렸던 그는 스스로 모든 재산과 영지를 포기하고 농부처럼 일하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0이었던 1898년에 발표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술에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교화할 수 없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니나 등 그의 인생 전반기에 썼던 히트작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몰두했던 종교사상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학작품에 비해 종교저술들은 그의 사후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오히려 그의 비폭력 사상의 실천은 다른 나라의 다른 인물에 의해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죽기 1년 전인 1909년부터 그의 사상에 매료되었던 인도의 한 인권 변호사와 서신을 교환했고, 그 변호사는 후에 인도에서 비폭력 투쟁을 전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가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종교사상에 심취하고 심지어 1891년에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 대한 판권마저 내놓겠다고 하면서 그의 부인과 자녀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톨스토이는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누리는 안일한 삶과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가정부라는 극에 달했고 결국 1910년 82세의 나이에 그의 친구 겸 주치의였던 마코비츠키와 함께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차여행 중 감기에 걸렸고 곧 폐렴으로 번져 가장 가까운 아스타포프역에서 숨을 거둡니다. 1910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의 영지였던 야스나야 빨레나로 운구되어 조촐하게 마련된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안장식에는 수백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종종 그의 가출을 마지막 고도 요정으로 미화하기도 하지만 세상과 불화하고 자기 부정에 이른 불완전한 인간의 파국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가 아스타포프역에서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 소피아는 기차역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해 있던 톨스토이의 추종자들은 그녀를 가로막았고 결국 톨스토이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추종자들에게는 남편을 가출까지 하게 한 그녀가 톨스토이의 위대한 뜻을 가로막은 악녀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34살이었던 1862년 친구의 딸인 18살의 소피아와 결혼합니다. 톨스토이는 귀엽고 발랄했던 소녀 소피아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여주인공 나타샤는 그녀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성욕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피아는 13명의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13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영리했던 소피아는 영지를 관리하고 톨스토이의 악필 원고를 일일이 교정해 출판사로 보내는 등 내조에 힘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세기 가까이 해로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신혼 초 그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됨을 알고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성격부터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상주의자라면 소피아는 엄청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톨스토이가 종교 사상에 심취하고 말년에 전 재산을 포기하려 하면서 소피아와 갈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상 3대 악처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샨테, 모차르트의 아내 코스탄체와 함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를 꼽기도 하는데요.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소피아로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정작 가정을 망친 것은 톨스토이가 아닐까요? 그녀가 톨스토이의 큰 뜻을 담기에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노벨 평화상에 4번, 그리고 노벨 문학상에는 무려 16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두 상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등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썼을 뿐만 아니라 농민 계몽, 빈민구제, 반전활동 등을 통해 인류애를 몸소 실천했던 톨스토이가 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당시 유럽 지식인들 중심으로 항의와 서명운동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벨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에 매혹을 금할 수는 없지만 이 작가의 이상주의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문에 밝힌 바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국가제도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적 소유에 도전했던 톨스토이가 노벨위원회의 선정 기준인 건전한 이상주의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건전한 이상주의가 담아내기에는 톨스토이가 지나치게 급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은 인물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호기심에 작은 조각 하나라도 채워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두면 좋은 러시아 문화사전 6번째 이야기 레브 톨스토이였습니다.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